나는 좌엔 우엔 1분 만에 다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꿀팁이죠. 그러면서 릴에 데미지도 안 생겨요. 자, 안녕하십니까 냉풍 프로덕션 시청자 여러분, 냉풍 프로덕션의 서등찬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바깥 기온이 영하 17도. 그쵸, 실화예요, 실화. 대한민국이 정말 겨울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은 뭐 시즌 오프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나에게 시즌 오프 따위란 없다, 얼음구멍을 다시 뚫어서 그렇게 또 배스를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말 다양하게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장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 장비를 영입을 해서 막 손에 만지작거리면서 봄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캐스팅 고수가 되기 위해서 또 계속 연습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그런 반복적인 훈련 방법인데, 실전에서 현장에서 정말 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연습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던 시절 집에서 하고 놀던 그런 연습인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집에서 했었던 그런 별것 아닌 연습들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제가 필드에서 했었던 그런 연습보다 더 큰 기초가 돼서 저에게 큰 보답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단계, 2단계가 탄탄해진다 그러면 이후에 따라오는 3, 4, 5단계는 정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또 여러분들에게 뭐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오랜만에 릴 박스를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릴을 몇 개를 꺼내 봤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알데바란이죠. 바로 09년식 알데바란이라는 모델인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09 알데바란을 방송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당시 제가 이 09 알데바란을 11대를 사용을 했었어요. 5점대와 7점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고르게 해서 11대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7점대예요. 조력은 4.5kg죠, 알데바란이. 그렇기 때문에 알데바란이 뭐 약하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합사를 달고 2X 헤비 로드에 달고 헤비 커버 버직 낚시에서 이 녀석을 사용을 했었죠. 아직도 그때 사용하던 합사 라인이 담겨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뭐 논란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 약한 알데바란으로 어떻게 헤비 커버 낚시를 하느냐. 그래서 뭐 따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릴이 고장이 나고 기어가 고장이 나고 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사용했었던, 또 헤비 커버에서 합사를 달고 사용했었던 알데바란인데, 지금 상태 보이시나요? 신기하죠. 아마 현재 여러분들이 헤비 커버가 아닌 일반 상태에서 쓰고 있는 그런 릴보다 상태가 더 좋은 그런 컨디션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장비를 험하게 막 쓰는 것 같이 사용을 해도 이렇게 릴에 데미지가 안 생길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비는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조금만 낚시하면 서걱거리고 덜그덕거리고 기어가 흔들리고 핸들에 유격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비 커버에서 정말 무식하고 투박한 그런 낚시를 했던 릴인데 아직까지도 짱짱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드리면, 자, 한 23, 4년 전에 제가 구입을 했었던 시마노사의 메타늄 XT, 최초의 자연릴이라고 할 수 있죠. 스콜피온 1501과 더불어서 최초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릴입니다. 뭐 생활 기스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베서분들, 저랑 낚시 다니는 뭐 형님들도 전부 다 이 릴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지으려고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 스티커마저도 아직까지 잘 붙어 있죠. 상태는 이렇게 좀 생활 기스만 있는 상태고,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평생 가장 어린 시절 연습을 많이 했었던 릴이거든요. 클러치를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나죠? 클러치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컨디션이 아주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죠? 미쳤죠?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요즘 나오고 있는 디지털 컨트롤 릴보다도 스풀 회전력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봐도 놀라워요. 이때 시마노가 이랬어요. 더 놀라운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안타레스 무 버전입니다. 최초의 디지털로 나오기 전에 최초로 나왔었던 안타레스 무 버전, 순정 버전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튜닝된 것들은 지금 이곳에 없고요. 다 순정이었어요. 자, 그 당시 시마노의 위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마노와 그 당시 시마노는 이런 베어링조차가 느낌이 틀립니다. 미쳤죠? 이랬어요. 시마노가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엄청나죠? 주체가 안 됩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베어링들이 바로 이런 회전력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그쵸, 뭐 스풀 도는 소리도 안 나요. 클러치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돌 수 있는 릴은 요새는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희한하게 디자인은 좋아지는데 갈수록 왜 뒤로 가는지, 그죠? 하지만 모든 이런 릴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시대에 같이 릴을 만들고 사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다 작이 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은, 뭐 우리가 베이트 장비를 다룰 때 작은 습관 하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 클러치 썸바를 누르죠. 그리고 스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고 다시 멈춰서 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르고 스프를 잡고 캐스팅을 하고, 이러한 동작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보면 이 클러치 썸바가 헐렁해진다든지 리턴이 안 된다든지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한 고장이 일어날까요? 정말 별거 아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구조를 보시면 베이트 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란 스풀이 있고 클러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별것 아니지만 제가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형 스풀 구조에 클러치 썸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다시 이렇게 튕겨서 올라오는 리턴이 되는 형식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클러치를 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누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일자로 누르는 느낌과 그리고 이 손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누르는 느낌. 자, 이랬을 땐 벌써 소리부터 틀립니다. 뭔가 보세요. 바깥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당기면서 눌러볼게요. 힘은 이쪽으로 전달되지만 얘는 이 안쪽으로 밀려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원형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로 누르거나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누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 클러치가 마모가 됩니다. 옆 사이드가 뭐 저항이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럼 간단해요. 방법은 힘의 방향을 일자, 그리고 바깥쪽이 아닌 이 원형의 모양을 따라서,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을 일자나 바깥쪽이 아닌 밖에서 안으로 눌러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눌렀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느낌. 그러면 뭐 걸리는 느낌 없이 싹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를 똑바로 위에서 아래로만 일자로 누른다든지 그럴 때는 내려가면서 살짝 긁히는 느낌이 있고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누른다 그래도 뭔가 플라스틱이 갈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장비로도 그런 식으로 눌러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일자나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누르라는 거죠. 스풀의 모양을 따라서. 그렇다 보면 이제 굳이 엄지로 누를 일이 없어요. 스풀은, 엄지손은 스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중간 마디 부분이죠. 이 마디 부분으로 누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탁, 툭, 찰컥. 그럼 손을 눌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평생을 사용을 해왔어요. 그랬을 때 클러치가 고장나는 그런 현상은 단 한 번도 겪을 수가 없었는데, 제 주변에는 이 클러치 고장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습관이라든지 누르는 방식을 제가 관찰을 했을 때는 다 바깥쪽으로 손이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내리면서 누른다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완전히 놓고 그냥 누른다든지 했을 때는 누적 데미지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클러치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어가 서걱거리고 갈리는 그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캐스팅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고 액션을 주다 고기를 훅셋을 성공을 했죠. 그때 로드를 쓰지 않고 올려둔 상태에서 고기의 무게와 힘쓰는 것과 그런 커버를 감은 거를 다 무시하고 핸들만으로 릴링을 해서 리트리브를 하는 거죠. 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핸들에 아주 막대한 그런 무리가 생겨서 핸들에 유격이 생길 거예요. 저는 23, 4년 된 일인데 유격조차가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죠. 만약에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좌핸을 썼어요. 그러면 랜딩 스타일이 탁 훅셋을 한 후에 왼손으로 로드를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폭풍 릴링으로 랜딩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오른손잡이인데 뭐 우핸을 쓰시는 분들, 옛날에는 좌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왼손으로는 또 이런 칼싸움이 힘들죠, 랜딩할 때. 그러다 보니까 훅셋하고 그냥 폭풍 릴링만 했습니다. 베스가 힘을 쓰건 말건. 그러면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이 릴이, 핸들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잡이인데 좌핸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오른손으로 칼싸움이 편하고 핸들링이 좀 불편하죠, 반대로.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드로 쭉 베스를 끌어와요. 그런 다음에 그 여윳줄을 감아내려요. 그리고 또 쭉 끌어와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적어도 릴, 기어, 핸들에 데미지가 안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비를 선택을 하실 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우핸들, 좌핸들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랜딩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른손잡이건 왼손잡이건 나는 훅셋을 해서 로드를 쓰기보다는 폭풍 릴링으로 랜딩을 한다. 그런 분들은 내구력이 좋고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조력 이런 게 강한 그런 릴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7점대, 제가 예전에도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냥 훅셋을 한 상태에서 5점대하고 7점대로 베스를 걸고 감으면 누가 빠를까요? 그쵸,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하이스피드가 빠르겠지만 묵직한 뭔가가 걸려있다라면 하이스피드는 느립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면 힘들어지듯이, 그럴 때 저속기어비는 뭔데? 하면서 계속 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7점대 드랙력이 뭐 4.5kg 밖에 안 되는 알데바란 같은 경우는 제가 훅셋을 해서 핸들링에 의지한 그런 릴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진작에 유격이 생기고 박살이 났겠죠. 하지만 보세요, 유격조차가 없어요. 유격조차가 없습니다. 뭐 덜그덕거리는 소리도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장비에 맞게끔 제가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릴로 제가 훅셋을 해서 이런 식의 사용을 했다라면 뭐 한 달도 못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점을 제가 알고 인지를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훅셋을 하고 로드의 힘으로 대상어와 싸움을 하고 열줄을 추스리기 때문에 하이스피드가 더 유리하겠죠. 열줄을 빠르게 회수해 주니까.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됐다면 이런 릴은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윈치 튼튼하죠. 기어비는 아주 저속에 튼튼합니다. 드랙력은 뭐 9kg 정도 되고, 이런 릴을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훅셋을 땅 치고, 그쵸, 그냥 감는 힘으로 대상어를 강제 집행을 하는 분들은 이런 릴을 쓰는 것이 릴이 튼튼하고 성능 발휘도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7점대를 쓴다, 그러면서 힘과 힘으로 맞대응을 한다, 그러면 기어라든지 유격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랜딩 스타일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사용 습관이에요. 바로 누르고 캐스팅을 했어요. 그럼 스풀이 풀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밍으로 스풀을 완전히 스톱을 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핸들로 리턴을 시켜줘야 돼요. 스풀이 완전히 멈춘 후에 리턴을 시켜줘야 되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냥 스풀을 잡고 이걸 리턴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급하신 분들은 이래요. 스풀이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잡기 전에 핸들로 타타탁 하면서 드드득 하면서 감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스풀이 돌고 있는데 핸들로 그냥 스풀을 안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어가 거기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그쵸,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고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저같이 장비, 참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쵸, 23, 4년 된 그런 릴들이 정말 컨디션이 좋죠. 이렇게 장비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나는 릴을 뭐 이렇게 핸들링으로 랜딩을 해서 망가뜨리지 않았다. 왜?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나는 고기를 많이 잡지도 않았고 이렇게 사용할 일도 없었다. 근데 리어가 서걱거리고 갈린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낚시를 오래 했건 적게 했건 프로들도 잘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게 될 겁니다. 가장 릴을 쉽게 잘 망가뜨리는 방법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망가뜨려 봤어요. 그건 바로 연습을 하건 버징처럼 던지고 감는 쏘감을 많이 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뭐 스풀이 돌고 있는데 핸들을 제껴서 리턴을 시킨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리트리브, 핸들을 감는, 핸들링하는 습관이 가장 릴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지껏 제가 보아온 경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망가도 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정말 꿀팁이에요. 자, 우리가 핸들을 감아요. 근데 보통 초심자 때 캐스팅 연습할 때 고기를 낚는 목적이 아니죠. 오버헤드로 던지고 감아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감는 분들 없을 거예요. 왜? 다시 던지고 싶으니까 던지고 엄청나게 감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손이 흔들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좌엔 우엔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특징이 있어요.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습관을 최대한 안 흔들리게 핸들만 감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감아야 될까요? 그래서 팔을 잘 보세요. 손목으로만 감으면 그저 쉬워요. 근데 이걸 빨리 한다고 이 팔꿈치라든지 팔뚝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손목이 안 움직이고 양쪽 팔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팔이 막 팔꿈치가 움직이죠, 지금.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감는데 얘가 왜 망가질까요? 그 이유는 이 손목이 완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주먹으로 얘를 찍어 누른 상태로 감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찍어 누르면서 힘이 이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럼 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눌려지는 힘을 계속 받으면서 찍어 누르고 돌아요. 그러면 아무리 튼튼하고 정교하지만 우리가 계속 정말 통통통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바위에 구멍이 생깁니다. 찍어 누른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 모양 보세요. 이 상태에서 감아요.
릴이 그러다 보면 작살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정말 캐스팅 연습하면서 이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전 고기도 잡지 않았어요. 단순히 던지고 감기만 많이 했어요. 그 루어의 웨이트는 싱커만 달려있기 때문에 큰 저항도 안 받아요. 근데 릴이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 아, 빨리 하려고 찍어 누르고 이런 습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쳤는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팔꿈치를 붙이세요. 붙이세요. 양쪽을 잡으세요. 손목으로만 가볍게 감아보세요. 아주 빠르게. 그러면 릴에 아무런 데미지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왜 꿀팁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낚시를 접하셨던 좌핸드를 쓰던 우핸드를 쓰건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좌핸을 쓰죠. 제가 우핸을 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막 대부분 이래요. 우핸 쓰는 분들이 좌핸 쓰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감아요. 공감하시죠? 이렇게 못 감습니다. 그냥 이렇게 감아요. 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더 찍어 눌러요. 이거를 고치는 꿀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처음 친구들 낚싯대 줘보세요. 오래 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고 감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1분 만에 고치는 건 바로 팔꿈치를 붙입니다. 그럼 전 좌핸이에요. 우핸을 쓸 때도 정말 잘 감게 돼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좌핸 쓰시건 우핸을 쓰시건 반대 핸들을 감아보세요. 이렇게 감아요 다. 근데 얘를 붙여보세요. 그럼 한 방에 해결이 되고 나는 좌핸 우핸 1분 만에 다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꿀팁이죠. 그러면서 릴에 데미지도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좌핸 우핸 하면 익숙한 손은 그나마 잘 감는데 어색한 손은 더 찍어 누릅니다. 더 찍어 눌러요. 그때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모양이 막 이럴 거예요. 그때 팔꿈치만 붙여주면 자세도 안정감 있고, 그죠? 릴에 데미지도 안 쌓이고.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의 값비싸고 좋은 장비를 저처럼 오래오래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장비를 올바르게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장비를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가 오래오래 저처럼 이렇게 오래된 일을 이런 컨디션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자, 이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캐스팅의 빡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간단한 연습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